안녕하세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접점 마그네틱 스위치가 장착된 게이밍 키보드인 바로 VM87HE 제품의 웹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키보드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바로 소프트웨어닷컴에 접속을 해서 브라우저 접근 허용을 누른 후 여기를 선택해서 연결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웹 소프트웨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프로파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파일은 키보드의 전체 세팅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총 5가지 프로파일 선택 버튼이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4개의 프로파일은 이름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파일 2는 발로란트용으로 하고요. 프로파일 3는 오버워치,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세팅해 주고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해 주는 기능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기본 레이어와 FN 레이어가 있는데요. 기본 레이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누를 때 바로바로 입력이 되는 거를 말하고, FN 레이어는 이쪽에 있는 FN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키를 눌러서 사용해 줄 수 있는 레이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레이어는 매핑할 수가 없고요. FN 레이어에서는 FN 키를 포함한 나머지 기능 키들을 매핑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매핑할 수 없는 키들은 기본 기능들이 설명서에 있는 대로 할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키 변경 메뉴에서는 선택한 키를 다른 키로 매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적용을 눌러주면은 바뀐 키로 매핑이 되는 거고요. 기본을 눌러서 초기화 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콤보 키는 2가지 키 이상을, 예를 들어서 복사 단추 키인 컨트롤 C를 입력하면 이렇게 레프트 컨트롤 플러스 C라고 나오죠. 조합 키를 매핑해 줄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음으로 매크로 명령 볼게요. 여기서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기록 버튼을 눌러서 키를 입력하거나 마우스 버튼을 입력하거나 하는 기능을 저장해서 사용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매크로는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해 줄 수도 있고 수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정 버튼 다시 눌러볼게요. 여기 있는 매크로는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주거나 중간에 매크로를 추가해주거나 수동으로 추가한 매크로에다가 다른 키를 입력해줄 수도 있고요. 매크로를 올려주거나 내려주거나 할 수도 있고, 여기는 빗자루 버튼을 눌러서 전체를 삭제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연시간 기록 없음은 말 그대로 매크로를 만들 때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 지연을 하는 것까지 넣어줄 건지, 그러면 이렇게 버튼을 누른 시간까지 기록이 되죠. 아니면 요거를 없앨 건지, 아니면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시간값을 정해가지고 바꿔줄 건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매크로를 이용해서 안녕하세요라는 거를 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점점, 이러면 제가 지연 시간까지 기록을 했죠. 확인 눌러주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제가 메모장에서 세팅된 A키를 누르게 되면은 뿅!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간 타이밍까지 제가 쓴 대로 나오죠. 한 번 더 A 눌러볼게요. 뿅!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급 키 옵션입니다. 여기서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가장 먼저 하나의 키로 4가지 입력을 할 수 있는 DKS 기능을 세팅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1, 2, 3, 4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는 숫자는 스위치 누름의 깊이거든요. 요 3.0은 조절해 줄 수 없는데 중간 1.5는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요 십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은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그 다음에 이 DKS를 클릭해서 적용을 시켜주면 해당된 키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1, 2, 3, 4라고 나오게 됩니다. 깊이에 따라서 2와 3을 안 나오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A키를 이렇게 살포시만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 4만 나오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플러스 눌러가지고 MT 기능 확인해 볼게요. 이 기능은 제가 캡스락 버튼에다 넣을 건데요. 먼저 트리거를 짧게 눌러줍니다. 여기에서는 캡스락을 선택해주고, 트리거를 길게 눌러줍니다 에서는 컨트롤 키 여기 있네요. 얘를 눌러서 확인하고 여기 캡스락에다가 이 기능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렇게 소문자로 나오고 캡스락 키를 한번 눌러서 대문자로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길게 누르면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고 캡스락 C를 누르고 클릭을 해준 다음에 캡스락 V를 눌러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를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해피해킹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은 이 캡스락 키를 컨트롤 키로 쓰잖아요. MT 기능을 사용하면 캡스락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고 길게 눌러서 컨트롤도 사용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한, 보통은 키보드에 키가 많이 없거나 어거노믹 배열 같은데 많이 쓰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TGL 기능, 키 연속 트리거 스위치라 나오는데 보통은 토글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K라는 알파벳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K에다가 지금 여기 새로 만든 토글 키 기능을 적용시켜주면 이렇게 K를 한 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쫙 K가 써지게 되고
다시 한번 K를 누르면은 그 연속 입력이 꺼지게 되는 그런 간단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명 설정 확인해 볼게요.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긴 해요. 조명 모드를 바꿔주는 거고요. 이렇게 조명 색상도 변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M키에서만 노란불이 들어오게 세팅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만 노란색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통해서 세팅하고 싶은 키들을 이렇게 선택해 줄 수 있고요. 요거를 하나하나 취소하려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눌러주면 되고, 전부 다 취소를 하려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에 있는 분위기 램프는요, 키보드 방향키 끝쪽에 있는 LED를 의미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색상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꿨다가 노란색으로 바꿨다가 청록색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키 지정 메뉴 가볼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입력 지점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키를 깊게 눌러야 인식이 되고, 이렇게 갈수록 키보드에 살짝 손만 올려도 인식이 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빠른 트리거, 이게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눌러지거나 놓아지는 거리값을 세팅해 줄 수 있는데, 바로 위에 있는 요 누름 및 놓기 스트로크 값을 클릭해서 누르기 입력 거리값과 놓기인 릴리즈 값을 따로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활용하면은 키가 살짝만 눌려도 입력되도록 설정 가능하고, 키를 다 누른 후에 살짝만 떼어도 빠르게 해제가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위치가 작동되고 해제되는 물리적인 이동 거리가 짧아져서 입력 반응 속도가 극대화되게 되는 거고요. FPS 게임인 발로란트처럼 이동 중 사격 시 탄퍼짐이 있지만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는 탄퍼짐이 사라지는 그런 게임에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활용하면은 키를 떼어주는 릴리즈 지점을 짧게 설정해 줄 수 있어 일반적인 기계식 스위치보다 보다 빠르게 멈출 수 있어 더 빠르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키를 이런 식으로 떼가지고 만세 브레이킹을 사용하는 유저들에게는 이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있는 자석축 키보드가 일반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할 때보다 더 빠르게 브레이킹을 걸 수 있습니다. 래피드 트리거 기능은 보통 다 넣어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 방향키 정도라던가 스페이스바 정도, 필요에 따라서 레프트 컨트롤이나 레프트 쉬프트에도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리듬 게임을 하신다면은 자주 사용하는 키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스위치입니다. 이거는 뭐 처음에는 따로 건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스위치를 교체하셨을 때 바꿔주시면 되고요. 폴링 레이트는 말 그대로 폴링 레이트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반응 속도를 위해서 8kHz, 8000Hz의 폴링 레이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링 레이트 변경 시 설정이 됨과 동시에 웹 소프트웨어 연결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연결을 해주셔야 웹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캘리브레이션. 자석축 키보드는 새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스위치를 뺐다 꼈다 한 다음에는 이 캘리브레이션, 키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정 버튼을 누르고 교정을 원하는 키들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해주시면 돼요. 전부 다 키가 파란색으로 변했다면은 교정이 끝난 겁니다. 실패 없이 되게 굉장히 편하게 잘 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황 외에 좀 뭔가 이상하게 작동된다 싶을 때는 이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SOCD 메뉴입니다. 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가지고 보통 가장 많이 하는 A키와 D키, 그러니까 FPS에서 사용하는 좌우 이동 키죠. 이렇게 두 개의 키를 넣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 버튼을 클릭을 해줘야 되네요. 이 상태에서 A키를 누른 채로 D키를 누르면 D키가 작동되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D키만 떼면은 A키가 눌러지는 끊김없는 무빙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보통 이 기능이 꺼져 있으면 A키와 D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중립 상태가 돼서 캐릭터가 멈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SOCD 기능은 끊김없는 무빙을 만들어주거나 모델 2나 3을 선택해서 동시에 키가 눌려도 우선 입력되는 키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모델 4처럼 두 번째 키를 누르면 지금 먼저 눌러있던 키가 중단되고 두 번째 키는 실행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델 4는 톡브레이킹 같은 느낌인데 게임 내에서는 중립이 되겠지만 일반 상황과 는 다르게 메모장에서는 아예 입력을 멈춰버리는 조금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 거라 사용자가 즐기는 게임에 따라 응용해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기타 설정 메뉴에서는 펑션 키와 윈도우 키를 눌러서 윈도우 락을 걸었을 때 윈도우 키만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게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다른 키 조합까지 사용을 안 할 것인지 선택해 줄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옵션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바로 VM87HE 제품의 웹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핑 사운드와 함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제품을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